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정스쿨의 박정원입니다. 자,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문요양제도 지난번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이제 재가급여 체제, 우리나라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상에서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또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복지 용구라고 하죠. 그걸 이제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가지의 이제 재가급여 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합 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이 시범 사업을 마쳤고 실제로 이 시범 사업 이후에 급여 제공이 실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재가급여 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기존의 이 재가급여 체제들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종결점은 정부의 지침을 본다면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6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되어져 있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기본계획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 2차 기본계획의 기간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장기요양 기본계획상에서 통합 재가급여의 주류화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주류화. 앞으로 통합 재가급여가 이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있어서 재가급여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체 이 시장에 큰 틀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통합 재가급여가 주류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재가급여 체제들, 지금 현재 급여 체제 중심은 사실은 방문 요양이죠. 그 체제가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2차 기본 계획에서 뭐라고 명시를 해놨냐면은 통합 재가급여 체제 확립을 위한 시장 여건 정비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가 서비스 유사 시장 여건 정비 그리고 재가 서비스 공급 개편에 관한 내용들을 총 5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보니까 진입 및 퇴출 규제를 강화시킨다. 보니까 진입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한다. 이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사실은 기존에도 지정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지정제였는데 그 지정의 요건을 현실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그리고 진입 시 서비스 공급량을 고려하고 진입 시 대면 면접 평가와 서면 계약 시에 서비스질 재고 윤리 경영 등 공공성 규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고 즉 지자체하고 직접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해놨고 기진입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인 재지정제 도입 그래서 우리가 6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정에 대한 심사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지정을 받도록 되어져 있죠. 공공성 규범에 관한 협약 체계를 바탕으로 지정 형식을 전환하고 또 국민공단의 서비스 평가 결과 연계해서 연속 D나 E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함으로써 기존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좋은 돌봄 기관 인증제라는 것을 이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돌봄 기관에 대해서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정책 파트너로서 선도적 지위. 선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줄이 쫙 써져 있는데 이 좋은 돌봄 인증 기관을 받은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6월 달부터 그 좋은 돌봄 인증제가 서울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좋은 돌봄 기관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들에 한해서만,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들 중에서 인증받은 기관들에 한해서는 뭐 1,800만 원에 해당하는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기타 여러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좋은 돌봄 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들이 이제 퇴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정비 방안이 나와 있는데, 공공성 규범의 공유를 위한 교육 및 상호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고 돼 있어서, 공공성 규범의 공유를 위한 기관장 및 관리자 교육을 이제 상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공공성 규범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큰 틀의 맥락에 어긋나게끔 이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퇴출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기관 운영의 투명함 및 법제도 준수 엄격화라고 해서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을 등록하고 회계 투명화시키고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기준법 준수, 이런 것들을 다 지킨 기관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퇴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위탁 거점 재가 기관 설치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점 재가 기관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시죠? 요 얘기는 제가 다음번 영상 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공공 위탁 운영 주체 지역 거점 통합 재가 기관을 설치를 해서, 공공위탁 거점 기관은 일본의 지역 포괄 지원센터 기능과 더불어서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센터에서 소규모가 아닌 다기능센터를 합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제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직들, 뭐 대표적인 게 복지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주축이 되어지고, 기존의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이 공공 거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 관리 틀 안에서 서비스 제공의 일종의 파트너십,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대리점 역할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게 공공 거점 재가 기관이에요. 이것도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공공 거점 재가 기관의 파트너십을 부여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제가 극단적으로 뭐 생존 얘기, 살아남을 수 없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래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 통합 재가급여로 이 재가급여는 이제 다 개편이 되어질 것 같아요. 기존의 재가급여 제공기관들, 특히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기관들, 특히 영세한 기관들, 뭐 어떤 얘기냐, 수급자 숫자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 비율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운영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문 요양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정부에서는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사시장의 여건 재정비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서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바리케이트, 장애물을 제공하고 또 퇴출시키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이라고 하는 이런 단종 사업만을 가지고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장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통합재가 급여 위주로 이 시장은 전개가 되어질 것이고, 정부가 이 통합재가 급여를 얘기하면서 왜 자꾸 공공성을 얘기하냐면은 2차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통합재가 급여는 포괄 수가제로 급여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는 포괄 수가제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인두제에 가깝습니다. 인두제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한 명당 일정액을 주고 그냥 금액을 정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노인이
그 기관의 membership, 그러니까 회원이 되어져서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공성을 갖추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수가를 받는데 더 많이 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비스의 총량이나 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정부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통합제가 급여 체제 확립을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 공공성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죠. 자, 좋은 의사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 그리고 목표, 인생에 나아갈 길을 정하시는데 지금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